만약에 알약 2개를 먹고 2가지 슈퍼파워를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슈퍼파워를 선택하고 싶으세요? 여기에 9가지 종류의 슈퍼파워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겁니다. 1번 알약, 신체 능력이 20배 강해짐. 2번 알약, 평생 병에 안 걸림. 3번, 매일 300만 원씩 통장에 들어옴. 4번, 200살까지 수명 연장. 5번, 앞으로 3년간 좋은 일만 생김. 6번, 어딜 가나 사랑받음. 7번, 순간이동 가능. 8번, 투명인간 가능. 9번, 다른 사람 생각이 들림. 오. 자, 어떠세요? 이 중에서 2개 고를 수 있다면 혹시 조세프님은 이 중에서 고르려면 뭐 고르실 것 같으세요? 저는 평생 병에 안 걸림이랑 네네네. 2번. 순간 이동 가능한 거. 순간이동이요? 예, 예. 오. 여기서 순간이동이라는 건 근데 어느 정도 커버되는 막 명왕성 이런 데 갈 수 있는 거야? 명왕성 근데 가면 죽을 것 같아서. 맞다. 아직 장비가 없구나. 그냥 지구 내에서만. 지구 내에서. 네. 오케이. 네. 이렇게 2개를 고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평생 병에 안 걸린다는 건 굉장히 파워풀하죠. 물론 사고는 날 수 있잖아요. 네네네. 사고는 날 수 있는데 그 사고가 나는 순간 딱 순간 이동을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깊게 생각했네. 이렇게 되면은 네. 최소한 그 수명에 있어서 그렇지. 수명의 질이 보장되는 거예요. 맞아요. 200살 넘게 살 수도 있어. 200살 그러니까 200살이라는 게 네. 이 지금 9개의 알약이 네. 굉장히 슈퍼파워긴 한데 다 네. 그 반대 리스크를 도저히 해칭할 수 없는 것들이 가끔씩 있어요. 네네네. 그렇잖아요. 근데 요거를 갖고 있으면 최소한 삶의 물리적 기간은 보장 안 돼도 그렇지. 내가 사는 동안에 잔병치레하지 않을 수 있다. 네, 맞아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네. 이익을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커요. 그렇죠. 병치레를 안 해도 되고. 그럼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정신적으로도 삶이 얼마나 윤택해지죠. 이렇게 윤택하고 되게 풍성해지잖아요. 맞아요. 그 순간 이동이 그렇게 되면 합법적으로도 네.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합법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페덱스 이런 거 다 없어지겠지. 그렇지. 내가 다 날리는 거야. 네. 그러다가 그렇네. 내가 물론 그런 마음을 먹지는 않겠지만 조덱스 해가지고 하는 거죠. 발음이 좀 별로. 네, 아무튼. 조덱스. 제가 이걸 하게 되면 순간 이동을 할 수 있으면 진짜 조금만 나쁜 마음을 먹으면 정말 일확천금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마약을 날린다든지. 그렇지, 맞아요. 그렇게 되면 엄청난 돈을 버는 거고. 맞아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디에 내 능력 때문에 잡혀가도 예를 들어서 신체 능력이 20배 강해져. 네. 100m 기록을 내가 새로 하면 우사인 볼트보다 더 내가 영웅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근데 어딘가 잡혀갈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신체 능력이 20배 강해지면 그 외형이 너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막 난 생체 실험 당하고 이럴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순간 이동은 그게 어디 납치돼도 그렇지. 뾰로롱 하고 맞아요. 다른 데로 갈 수 있잖아. 맞아요. 탈출 가능하잖아.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모든 이제 정말 슈퍼파워 아닐까? 그렇지. 그런 생각. 너무 진지하게 얘기했나? 진짜 굉장히 진지하게 보셨네요. 근데 저도 비슷해요. 저도 2번 골랐거든요. 평생 병에 안 걸리는 상태에서 저는 7번 말고 8번 골랐어요. 그 투명인간. 너무 원우씨답지 않아요? 제가 뭐예요? 나온 게 뭐? 왜 투명 인간이에요? 나다운 게 뭔데? 아니 왜 투명 인간이냐고. 그러니까 답변하는 거 볼게요. 비슷해요. 순간이동이랑 비슷해요. 투명인간으로 하면 사실 저도 평생 병에 안 걸리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순간이동이면 여행의 즐거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투명인간으로 하면서 어딘가로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비행기 같은 거 무임승차해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비행기만? 뭐 비행기도 있고 뭐 기차도 있고 다 있겠죠. 우주선도 있고 그런 거에서 솔직히 한두 명 정도는 무임승차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냥 누리면서 그냥 인생을 그냥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여유롭게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근데 이것도 뭐 조덱스는 힘들어도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많죠. 그치.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 채그러는 데 가가지고 옆에 가서 뭐 이렇게 뭐 좀 빼돌린다든지 뭐 아니면 그걸 약간 아니, 보기만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요. 뭐. 그런 식으로 뭐 노하우를 얻어온다든지. 그거 되게 괜찮다. 예를 들어 뭐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 그치. 정보를 싹 듣고 나서 먼저 선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기자 중에서 되게 특급 특종 기자가 될 수 있죠. 그러네. 어마어마한. 그래서 그러네. 그런 걸로 유튜브 하면은 뭐 그냥 되지 않겠어요? 뭐 예를 들면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별로 문제 없을 것 같으면서 저의 삶의 질도 좀 보장되는. 그러네요. 그런 걸로 저도 2번, 8번을 고르긴 했었어요. 이런 테스트 할 때 보면 저도 그랬지만 근데 저도 아까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셨네요라고 말해놓고 저도 되게 진지하게 네. 우리가 되게 진지해지잖아요. 맞아요. 이런 테스트를 진짜 우리가 현실에서 실현될 거라는 생각으로 네. 사실 접근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다만 우리가 이 중에서 뭘 고르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 같은 걸 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약간 좀 유명해지고 싶고
명예욕이 있는 사람은 신체 능력이 강해진다든지 네네. 혹은 뭐 200살까지 수명 연장한다든지 어딜 가나 사랑받는 거 네. 뭐 요런 걸 이런 옵션을 고를 것 같고 사실 저는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요. 네. 네. 진짜 생각하시는 게 비슷하네요, 저랑. 아무튼. 막 엄청난 부자는 아니어도 네. 적어도 경제적으로 안정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이제 300만 원씩 매일 입금되면 음. 아무리 뭐 인플레이션이 와도 그렇죠. 네. 괜찮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요런 걸로 이제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다른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한 200년 전쯤에 살았던 사람의 기준으로 본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한테도 전부 다 슈퍼파워가 있는 거 아닐까요? 한번 보세요. 1번 알약.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기록으로 저장해서 남길 수 있음. 이거 우리 지금 할 수 있죠. 2번 알약. 지구 반대편으로 3일 안에 날아갈 수 있음. 이것도 그쵸. 가능하죠. 그렇죠. 아마 200년 전 사람 기준에서는 현대인들은 지금 거의 순간이동을 하고 있는 셈일 테니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3번 알약.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언제든지 소환해서 노래시킬 수 있음. 이것도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죠. 유튜브나 각종 음원 어플 같은 걸 그쵸. 통해서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인류의 역사가 반드시 앞으로만 나아가는 건 아니지만 네. 또 어찌 보면 우리의 역사는 한때 우리에게 슈퍼파워였던 거 음. 이런 걸 이제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네. 어떤 진보의 과정이기도 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앞으로는 또 우리들에게 어떤 능력이 생길지 궁금해지는데 네. 우리가 정말 많이 인용하는 작가죠. 그 네.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이미 현재 태어나 있는 인류 중 상당수는 죽음을 극복해서 네. 불멸의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정말로 영생하는 슈퍼파워가 우리 인간에게 생겨날까 궁금해집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시기를 호우 시절로 규정하고 그 시기에 만들어진 영화들을 본격적으로 발굴하고 있는 저희 두 사람은 오늘 조금 특별한 슈퍼파워를 갖고 있는 남자들이 등장하는 영화를 한 편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은 바로 시간을 돌리는 능력인데요. 여러분들은 만약 지금 이 순간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어디로 가서 어떤 부분을 다시 살고 싶으신가요? 시간을 좀 돌릴 수 있다면 제가 저희 비포 선라이즈 녹음했던 네. 그 시절로 돌아가서 좀 더 질서 있게 녹음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네. 듭니다. 근데 뭐 뭔가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리차드 커티스 감독의 2013년작 About Time의 발굴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나이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그게 시간이 흐르는 속도다. 예를 들어서 1살 때는 시속 2km로 시작해서 10살이 되면 시속 20이 되고 20살이면 시속 40km, 30살에는 60km로 달리는 거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러면 무조건 시내는 과속이네요. 그렇죠. 50, 20에서 이제는 넘어가 있습니다. 뭔가 상당히 그럴듯한 속도감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왜 더 빠르게 흐를까요? 가장 통상적인 답변은 뭐 보통 네. 나이를 먹으면 네. 인생에 이제 예측 가능한 요소들이 많아진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이제 우리의 뇌가 그냥 이제 되게 압축적으로만 이제 저장해서 맞아요. 우리의 경험들을 이제 자동 재생시키기 때문에 전적 진짜 확실히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되게 압축된 기억, 압축된 파일들밖에 없다 보니까 뇌 안에 이제 공백이 더 크게 느껴지고 네. 그만큼 시간은 빠르게 흐르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럴듯한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오늘 저희가 다루려는 영화 속 인물들처럼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보다 길게 느낄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만큼 길어진 인생 속에서 뭘 해야 될까요? 지구를 구할까요? 가난과 빈곤과 불의와 싸울까요? 아니면 그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 깊이 주목하고 그들을 더 많이 사랑할까요? 이 영화 About Time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질문들을 던져주는 작품입니다. 저희가 벌써 1년을 하게 됐는데 네, 1년 하면서 이제 새롭게 조금씩 보강되고 사라졌던 코너들 있잖아요. 맞아요. 어떤 건 사라지고 어떤 건 새롭게 맞아요. 진행하면서 가장 큰 발견은 저는 여발포인 것 같아요. 역시. 근데 이제 발견하면서 네. 처음에는 안 했었던 그러나 지금 1화에 무조건 하고 있는 네네. 영화에 대한 개괄적 설명, 네네. 이 줄거리 안팎의 시간, 이야기. 네, 그리고 영화에 대한 개요 네. 설명의 시간을 오늘도 갖겠습니다. About Time에 대해서 네. 원우 씨가 한번 강의를 해주시죠. 오늘도 제가 작품 안팎의 개략적인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이 작품 About Time은 리처드 커티스 감독의 2013년도 작품이고요. 이 감독님 이름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작품을 많이 만드신 분이에요. 일단 노팅힐의 각본을 쓰셨고
그리고 그 유명한 브리짓 존스의 일기 각본도 이분이 쓰셨습니다. 정말 쩌렁쩌렁한 네. 영화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 유명한 저희 이 영화도 언젠가 이제 다뤄야 되는데 네. 러브 액츄얼리의 감독과 각본을 함께 작업하신 분이세요. 대단하죠. 그렇죠. 특히 러브 액츄얼리와 이 영화 이제 어바웃 타임이 좀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배우들도 겹치는 분들이 있고 일단 둘 다 워킹 타이틀이라고 하는 이름의 영화사에서 제작을 한 작품이에요. 영국 영화사인 워킹 타이틀은 이 프렌치 키스라든지 노팅힐, 브리짓 존스의 일기, 빌리 엘리엇, 레미제라블 같은 유명한 작품을 많이 제작한 회사고요. 이 영화사에 팬들이 존재할 정도로 나름 특색 있는 영화를 많이 만드는 그러니까 어떤 극단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죠, 맞죠. 뭐 그 태양의 작품을 서커스를 고르는 기준이 되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워킹 타이틀에서 지금 노팅힐, 브리짓 존스, 네. 그러면 이분은 진짜 뭐 SM의 유영진 같은 분이네. 유영진 하면 못 알아듣고 YG의 테디 같은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네요. 그런 느낌인 거죠, 진짜. 오. 이 워킹 타이틀과 자주 일하는 되게 에이스 감독 그러네요. 느낌인 거죠. 어바웃 타임 역시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많은 매니아들을 거느리고 있는 작품인데요. 국내에서 개봉한 영국 영화 중에서 최고 흥행작이고 관객 숫자 340만 명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와. 이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일본 애니메이션인 너의 이름은이라는 작품 있잖아요. 네. 여기 2017년에 이 기록을 깰 때까지 한국 내에서 한국이랑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영화 중에서는 흥행 1등이었어요. 아니 너의 이름은 이걸 깬 것도 되게 신기하네요. 맞아요. 너의 이름은 와. 그 정도로 엄청난 영화였군요. 많이 화제였었고 이제 실사 영화만 계산하면 지금도 어바웃 타임이 1등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영화의 설정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영화가 시작되면 일견 되게 평범해 보이는 영국의 한 가족이 나와요. 아빠, 엄마, 외삼촌, 그리고 여동생과 주인공인 팀으로 구성된 5인 가족이죠. 아빠와 아들은 탁구를 치기도 하고 여동생은 되게 자유분방한 키캣이라는 이름의 보헤미안 같은 느낌의 여동생이 있고 이 가족들은 바다로 여행을 떠나서 행복한 한때를 보내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공 팀이 21살을 맞이하게 되자 아버지가 아들 팀을 조용히 서재로 불러내요. 그러더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아, 우리 집안 남자들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단다. 뭐냐면 과거로 시간을 돌릴 수 있는 거야. 너가 원하는 대로 돌아갈 수 있어. 너가 직접 경험한 인생의 어느 한순간이기만 하면 돼. 거기로 돌아가서 그 과거부터 다시 살아갈 수 있어. 옷장 안에 들어가서 주먹을 꽉 쥐고 너가 돌아가고 싶은 그 시기를 생각하기만 하면 돼. 간단하지? 처음에는 아빠가 장난을 치는 건 줄 알았던 팀은 실제로 시간을 돌려서 실습을 해봅니다. 자신의 찌질했던 순간을 한번 교정하는 경험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자신의 슈퍼파워, 그러니까 타임워프의 힘을 실감합니다. 그래서 방학 때 만났던 자신의 첫사랑인 샬럿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이 힘을 한번 써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영화의 여자 주인공인 메리와 사랑에 빠지기 위해서도 이 능력을 활용합니다. 또 여동생 키캣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 이 능력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흔히 시간을 돌리면 하고 싶은 일이라고 했을 때 많이들 하는 얘기는 뭐 그런 거잖아요. 뭐 삼성전자 주식을 미리 사놓는다든지 뭐 요새는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 영화의 관점은 조금 독특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세상을 구한다거나 정의를 구현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팀은 자기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능력을 이용합니다. 바로 이 부분, 어찌 보면 소소하다고도 할 수 있고 더 심하게 말하면 소시민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바로 이 부분에 이 영화 어바웃 타임의 주제의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감독님이 말하고자 하는 시간에 관한 담론, 스토리 어바웃 타임을 관객들이 나름대로 구축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영화예요. 시간이란 건 뭘까요? 유희열 씨는 토이의 스케치북이라는 노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을 스케치북의 공백으로 비유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 걸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발굴 작업을 통해서 조쿠나 셰프님과 함께 이 영화 속으로 보다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